하부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 두 번째 하부의 법칙. 제목대로 하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고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하부의 법칙을 배울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부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런 하부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은 뭐냐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덧셈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 또는 곱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곱하기를 해서 좀 쉽게 구하자. 빠르게 답이 나오게 하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하부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틀려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부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부의 법칙이 아니고 고부의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 소용이 없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도움이 돼요. 나열을 해보는 거야. 나열을 해서 이거는 더하는 거구나. 나열을 해서 이거는 곱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 형태의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나열할 필요 없어. 이거는 더하면 돼. 또는 이거는 곱하면 돼. 이게 스스로 깨달아질 때까지 나열을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나열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박스 바로 밑에 두 지점 A, B 사이에 배편이 이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배편이 A, B, C의 세 가지. 항공편이 이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항공편이 PQ의 두 가지일 때 배편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3 더하기 2는 5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A라는 지점이야. 여기가 B라는 지점이야.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뭐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거를 P, 그다음에 이렇게 Q.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A에서 B까지 요렇게 A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B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C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P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Q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 5가지 방법이에요. 답 맞췄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덜 돼요. 물론 이것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 이 두 개를 더하니까 5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구나. 요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완벽한 공부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와 같이 이게 더해서 5가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요렇게 해서 넘어가면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많이 구분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볼까요?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 더해서 그러니까 3가지 더하기 2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진짜로 여행을 해. A에서 B까지 가려고 그래. 그래서 A에서 A를 이용해서 B까지 왔어. 근데 동시에 P를 이용해서 B까지 왔어. 2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 내가 A를 타고 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돌아온 건 아니잖아. A를 타고 갔으면 됐잖아. 근데 다시 P를 타고 또 와? A도 가고 P로도 가고 동시에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없잖아.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는 못 가는 거고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는 못 가는 거고 이거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셋과 얘네 셋은 종류는 다르지만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 거야. 배를 타고 가면 배를 타고 가는 거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배가 3가지가 있고 비행기가 2가지가 있어서 3가지 더하기 2가지에서 5가지가 되는데, 배를 타고 동시에 비행기도 타고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문제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동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열을 해서 이거 더 하는 거구나, 2가지가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문제마다 종류가 많잖아.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는 종류가 많다고요. 중학교 때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더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해서 몸이 인식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실제로는 몸이 아니고 머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주시겠죠? 처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나열을 해요. 나열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나열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